새벽이 밝아오기도 전, 아직 어둠이 얇은 막처럼 세상을 감싸고 있을 때 한 노인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의 첫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느끼곤 했습니다. 눈을 뜨는 그 찰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진동이 스며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허전함인지, 근거 없는 두려움인지, 혹은 어제의 잔상이 남아 만든 잔물결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흔들림은 언제나 아침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손님처럼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작은 파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욱 귀 기울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감정이었고, 중년의 풍파 속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늙음이 찾아온 뒤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마음의 움직임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 일이 단순해질 줄만 알았지만, 정작 더 복잡해지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느 순간부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먼저 찾아오는 이 감정이 바로 늙음이 들려주는 첫 목소리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흔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감정을 붙잡아 스스로를 흔들고 있는 것인가?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마음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잠시 흐르는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작은 등불처럼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이 스스로를 지켜보는 순간만큼은 조금도 늙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한동안 그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눌러 없애려 하지도 않았고, 의미를 붙여 해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한 생각을 바라보며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이란 붙잡을 때 무거워지고, 머물게 하려 할 때 고통이 생기지만, 그 움직임을 허용하면 저절로 흘러간다는 작은 진리를 그는 아침마다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가 조금씩 밝아오는 빛에 밀려 사라지는 것처럼 그의 감정도 어느 순간 흔적 없이 흩어졌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야말로 늙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놓는 법을 배우면 늙음도 스승이 되는구나. 마음이 고요해지자 비로소 하루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1장. 아침의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새벽이 완전히 열리기 전, 노인은 여전히 침상에 누운 채 고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작은 물결이 미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찾아오는 이 미묘한 흔들림이 늘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인가? 왜 이 첫 순간에만 감정이 이토록 날카롭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늘 흩어진 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허리는 오래된 나무처럼 삐걱였지만 그의 손길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을 기분 정도로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저 흐르는 감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그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파동이라는 것을. 그는 작은 숨을 내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인가? 그는 다시 한번 반문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지만 매일 던질 때마다 새로운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늙음은 몸의 노쇠가 아니라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미루려 해도 새벽의 순간만큼은 마음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을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처럼 보이지만 불안은 아니었고 슬픔처럼 느껴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삶을 오래 살아온 자에게만 허락되는 미묘한 감정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억누르면 잠시 잠들 뿐 다른 날의 새벽에 더 선명하게 깨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진정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질문은 그의 내면에서 큰 울림으로 퍼져갔습니다. 만약 이 감정이 진짜 나라면 왜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가? 왜 어떤 날은 잔잔하고 어떤 날은 파도가 치듯 요동하는가? 그는 감정의 흐름이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방문객처럼 찾아왔다가 떠나는 존재일 뿐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마음의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의 감정은 늘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고 그 차이를 알아차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의 결을 느낄 여유가 없었고 중년에는 감정보다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그는 마침내 감정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늙음이 준 유일한 선물이 아닐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창밖 먼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며 빛이 천천히 세상의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질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이란 밝아지는 하늘과 무엇이 다른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밀려나듯 알아차림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밀려난다는 것을 그는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이름 붙인 상념이 희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은 하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감정을 흔들고 있는가? 그 질문은 오래된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그의 마음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감정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은 단지 그것을 붙잡아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미를 얻는 순간 감정은 무게를 갖게 되고 무게가 생기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의미를 내려놓는 순간 감정은 한낮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는 손끝에 스치는 공기의 차가움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한데 내가 그 고요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또렷해서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늙음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들여다볼 힘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주 느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숨이 나갈 때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룩 같은 감정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들던 소나기가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욱 고요하게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첫 파동이 잦아들자 그는 비로소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장
감정은 머무르지 않는다. 아침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마룻바닥에 닿는 감촉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오래 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미묘한 감각, 몸이 천천히 움직일 때 비로소 보이는 흐름이 그의 걸음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운 같은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약한 파동처럼 있었지만 그 파동은 벌써 아침 첫 순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바람은 결코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의 흐름을 천천히 느끼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감정도 이 바람처럼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일 텐데 나는 왜 그것을 붙잡으려 했을까? 뜨거운 한숨도 가벼운 미소도 아닌 그저 마음이 순간적으로 멈춰서는 체감이었습니다. 바람은 스쳐갈 뿐이고 마음도 스쳐갈 뿐이었는데 그 스침을 억지로 내 안에 가두려 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스미기 시작했고 미세한 잎의 떨림이 바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는 다시 제자리의 고요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잠시 흔들어 놓을지라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능력이 마음 안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변하는 것은 감정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감정을 바라보는 마음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정이란 결국 바람과 같다. 그 말은 언제나 진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이 바람 같은 줄 알면서도 바람이 지나갈 때 마음을 움켜쥐려 하고 지나간 뒤에도 바람의 흔적을 되새김질하며 괴로움을 키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늙음 앞에서 그는 조금씩 그 습관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흔적을 오래 쥐고 있을 힘도 사라졌고 감정에 의미를 과하게 부여할 열기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남은 것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놓인 작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에 닳아진 잔이었지만 그 오래됨이 오히려 손에 편안하게 맞았습니다. 그는 물을 끓이고 잔에 차를 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와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그 김이 상승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감정도 저렇구나. 아무리 짙은 김이라도 곧 사라진다.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이란 결국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차를 입에 댈 때 그는 아주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나이가 들면서 비롯된 육체의 약함이었지만 그는 그 약함조차 흐름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그 떨림을 감추려 했을 것이고 중년의 그는 떨림을 이겨내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 떨림을 감정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림도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고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감각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감정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머무르기를 바랄까?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고 두려움조차도 내가 느낀다는 사실을 붙잡아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존재는 감정을 붙잡아야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며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존재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는 미묘한 불안이 있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 떠오를 때에는 음영이 짙은 파도 같았지만 지금은 점차 희미한 안개처럼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태를 바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정은 결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변하고, 늘 흐르고, 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무르는 감정은 없다. 머무르기를 원하는 나만 있을 뿐이다. 그 말은 그가 스스로에게 한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정을 붙잡고 괴로워한 것도 자신, 감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 것도 자신, 감정이 오래 머물렀다고 느낀 것도 사실은 집착의 눈으로 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이제는 방 안까지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빛은 감정을 가르거나 지우지 않았지만 감정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이 사라지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아침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정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감정에 실려있던 두려움도 함께 머물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는 새롭게 맞는 하루가 이제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3장. 늙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다.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올 즈음 노인은 조용히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차갑고도 맑은 공기가 피부에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늙어갈수록 아침 공기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공기였지만 지금은 한 호흡만으로도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생의 대부분을 지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 그 깊고 무게 있는 고요가 그의 내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발밑의 돌길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위를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촉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늙음이란 무엇인가?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늙음을 피해야 할 것, 감추어야 할 것, 무너짐의 또 다른 이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 생각조차 오래된 껍질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늙음이 주는 감정은 분명 무겁지만 그 무게의 정체는 늙음 자체라기보다는 늙음에 대한 생각이 얹힌 결과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연못가에 멈춰서서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 아침이었지만 물 위에는 아주 미세한 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파동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파동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늙음도 이 물결과 다르지 않구나. 몸이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파동이지만 괴로움은 그 파동을 잡아두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물결을 잡으려 하면 물은 흩어지고 물결이 사라지면 마음속에는 상실감이 남습니다. 그러나 물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주면 파동은 자연스럽게 잔잔함으로 돌아옵니다. 늙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미하게 꺼져가는 눈빛, 삶의 무게가 쌓여 만든 흔적들이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젊을 때였다면 그는 이 모습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 묘하게도
그 얼굴에서 거부감보다는 다정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지탱해온 몸이었고 자신을 삶의 끝까지 데리고 가고 있는 또 하나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얼굴이 나인가? 이 늙음이 나인가? 물 위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은 그에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나의 모습일 뿐, 나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늙음은 내 몸의 변화일 뿐, 나의 마음까지 늙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늙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늙음에 대한 상념을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은 그의 내면을 깊게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몸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나는 점점 사라져간다는 생각, 즉 존재의 집착이었습니다. 늙음이 괴로운 이유는 늙음이 나를 파괴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면 안 된다는 집착이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늙음은 커다란 그림자처럼 보였고 집착이 약해질수록 늙음은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였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지는 이미 바싹 말라 있었고 아무리 간단한 힘에도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라버린 나뭇가지는 그 나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생을 다한 나무의 한 조각이지만 그 존재가 불완전하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늙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젊음은 푸르렀고 중년은 강했지만 늙음은 부드러움과 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늙은 가지가 단단히 버티려 하지 않는 것처럼 늙어가는 마음도 더 이상 싸울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조금 더 강해지며 물 위에 작은 빛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물결과 함께 흔들렸지만 그러면서도 빛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늙음이 나를 흔든다 해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빛나는 자리가 있구나.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온 진실이었습니다. 늙음은 흔들림을 가져오지만 그 흔들림이 삶의 가치를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연못가를 떠나 천천히 집으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생각의 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늙음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는 오히려 자유가 있다. 자유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젊음은 붙잡으려 했고 중년은 지키려 했지만 노년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늙음이 괴로운가 아니면 늙음에 매단 마음이 괴로운가? 그 질문을 끝으로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늙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자 늙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4장. 한 생각을 놓는다는 것. 노인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의 구석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차분히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목탁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은 나무의 촉감이 손바닥을 통해 고요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목탁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천천히 포개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침의 감정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 사라짐의 과정이 오히려
그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흘러갔지만 감정을 바라보던 그 시선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살며시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히려 세상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깥의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의 작은 숨결, 집안의 아주 미세한 정적까지 모두 그의 마음에 닿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들숨의 끝에서 속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결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 의미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라고 붙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흐르지만 흐르는 감정을 붙잡는 마음이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지 손을 펴는 일처럼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쥐고 있는 모든 의미와 해석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호흡을 조금 더 깊게 이어갔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젊을 때는 억울함을 놓지 못해 밤새 고민하던 날도 있었고, 중년에는 책임과 두려움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꾸짖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는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자존심, 명예, 상처, 두려움, 기대, 체면, 허망한 바람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놓는다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나의 것인가? 아니면 붙잡고 있기에 나의 것이 된 것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 닿는 순간 무언가 풀리는 듯한 감각이 스쳐갔습니다. 붙잡았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 믿었던 것이지 실제로 나와 본질적으로 연결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그랬습니다. 감정이 나의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단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바람처럼 흘러갔고 흐르는 감정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을 때 비로소 고요가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는 길 위에서 아주 오래 붙잡아왔던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생각은 단지 문장 하나였지만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그림자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순간마다,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마다, 하루의 끝에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이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늙음에 대한 두려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마음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생각을 붙잡는 것은 누구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생각은 스스로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떠오를 뿐이었고 그 생각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늙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자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매달림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아침의 감정으로 모습을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의지로 그 생각을 놓아보려 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발짝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흐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을 반복하는 사이 그가 평생 붙잡아온 무거운 생각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개가 햇빛 앞에서 스르르 옅어지는 것처럼 그 생각도 더 이상 자신을 뒤흔들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고요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는 생각을 없애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에 매달리지 않음으로 얻어진 고요였습니다. 그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놓는 순간 늙음도 함께 놓이지 않는가? 그 질문은 오래된 자물쇠를 열듯 그의 마음을 깊이 열었습니다. 늙음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주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늙음에 얽힌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자 늙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늙음은 그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가 되었고 흐름이 되자 더 이상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늙음을 다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음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놓으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평안이 오는구나. 그는 손에서 목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단순히 나무를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붙잡아왔던 생각을 조금 내려놓은 아침이었고 그 내려놓음이 그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 생각을 놓으면 늙음도 흔들림을 멈춘다. 5장. 고요가 찾아오는 자리. 아침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조차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난 뒤라서인지 모든 사물이 어딘가 더 선명하고 더 깊고 더 고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새삼스럽게 창밖의 산등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와 바위, 그 위에 내려앉은 새벽빛의 결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호흡처럼 보였습니다. 그 호흡은 편안했고 느렸으며 그 느림이 노인의 마음 깊은 곳을 다독였습니다. 그는 문득 깨닫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요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었구나.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는 동안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의 작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물 위에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거울 같은 고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했고 햇빛은 고요한 물 위에 부서져 작고 환한 조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 위에 바람이 멈추어야 고요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람을 잠시 잊어야 고요가 보이는 것인가? 그 질문은 단지 연못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연못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생각을 다루는 듯 조심스럽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연못에 가까이 다가가자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고 여전히 주름이 깊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의 먼지가 조금씩 걷히고 잠시나마 본래의 얼굴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생각을 놓으니 고요가 보이는구나. 고요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떠오르는 생각들, 흔들리는 감정들, 오랜 집착과 상념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못 위의 물결이 물속의 풍경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음을 뒤흔드는 상념이 고요를 덮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놓음이라는 행위는 물결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잦아들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허락의 순간 고요는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연못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땅은 서늘했지만 그 차가움조차 마음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흙을 살짝 만졌습니다. 흙은 거칠었지만 그 거침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자연의 감촉을 느끼는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미세한 파도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요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 깨달음은 오랜 숙고의 끝에서 비로소 얻은 어떤 단순한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바람의 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미약한 움직임까지 모두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잡음처럼 지나쳤던 소리들이 오늘은 어쩐지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소리로 들리고 바람이 바람으로 느껴지고 감정이 감정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혀 해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그냥 흘렀고 감정도 그 흐름 속에서 작고 투명한 조각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상태를 한참 동안 유지했습니다. 어쩌면 몇 분이었을지도, 어쩌면 한참 더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흐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비로소 고요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요는 왜 이토록 소중한가?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히 있는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생각은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질 때 늙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한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요는 늙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늙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햇빛은 어느새 더 높이 올라 있었고 연못의 물결에 반사된 빛이 반짝이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반짝임은 전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역시 그 빛처럼 잔잔하게 흔들리며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요는 정적이 아니다. 흔들림이 지나간 뒤 남는 자리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지만 묘한 안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로는 굳건히 서 있듯 그의 마음도 흔들림과 고요를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늙음의 흔들림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고요를 완벽한 상태로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순간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며 걸었고 그 바라봄 속에서 고요는 스스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고요는 멈춘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놓은 마음이다. 그 문장은 그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파문이 일었고 놓아버리면 고요는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다다른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햇빛은 세상을 완전히 깨우고 있었지만 그 밝음 속에서도 부드러운 고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늘 아래에서 자신에게 아주 작은 결심을 전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그 다음 아침도 나는 이 고요를 잊지 않으리라. 그의 마음은 비로소 늙음의 속도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에 피어나는 하나의 꽃이었습니다. 6장. 매일의 아침이 가르쳐주는 것. 아침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울 즈음 노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연못 앞에서 머물던 고요가 아직도 그의 가슴 안에서 잔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는 흔들리지 않는 돌멩이처럼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위로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감각을 한동안 음미한 뒤 천천히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방 한편 오래전부터 두고 쓰던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찻주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전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어 빛바래 보였지만 그 빛바램이 오히려 시간의 온기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을 데우고 찻잎을 조금 덜어 따뜻한 물에 우려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방 안에 은은한 향기를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늘 마시던 차의 향기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부드럽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입술에 닿기 전까지의 그 짧은 순간조차 고요 속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기가 몸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히 몸을 덮이는 열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둑한 새벽에 일어나 느꼈던 복잡한 감정, 놓으려 애쓰던 생각들, 고요를 발견하는 순간의 울림이 모두 이 따뜻함 안에서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의 향과 온기, 그리고 마음속의 고요가 어우러진 그 순간,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특별한 장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그의 마음속에 조금 전 연못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물결이 잦아들고 고요한 물 아래 자신의 얼굴이 비쳤던 순간, 그때 느꼈던 평온은 단지 자연의 고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놓였기 때문에 고요를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면 그 고요한 물결조차 불안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고요는 어디에 머무는가? 나의 외부인가? 나의 내부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고요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아무리 평온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고요는 보이지 않았고, 반대로 바깥이 소란스럽더라도 마음이 내려놓음을 알게 되면 고요는 어디에서든 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가 매일의 아침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단지 조용해서가 아니라 그 고요를 스스로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살며시 일어나 작은 묵주를 들었습니다. 이 묵주는 오래전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얻은 것이었는데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마음을 한번 천천히 돌이켜보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주의 알 하나를 손끝으로 굴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려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나침반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의 흐름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불안의 흔적, 고요의 찬양,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하루에 대한 작은 기대까지 모두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모든 마음을 억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았고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정들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흘렀고 흐르는 감정은 다시 고요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고요 위에 작은 문장을 쌓듯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침 나는 다시 놓겠습니다. 다시 비우겠습니다. 다시 고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는 동안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종을 조용히 울릴 때 느껴지는 찬양과도 같았습니다. 그 울림은 그의 내면을 오래도록 감싸고 있었고 그 감싸임 속에서 노인은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아침의 고요를 잃지 않으면 하루의 흔들림도 두렵지 않다. 그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햇빛이 이미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새들의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마저도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연못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물 위에는 몇 가지 작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흔들림조차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구나. 그는 잠시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침의 향을 가슴 가득 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리라. 한 생각을 놓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매일의 아침은 육신의 하루를 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생을 다시 여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며 기억해내는 데는 이 조용한 아침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노인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은 마치 그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느리고 잔잔하고 때때로 흔들리지만 결국은 하늘을 채우며 흘러가는 산.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평안한 노년의 삶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아침마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렇게 그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처럼 잔잔하고 잔잔함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삶의 속도로. 마무리. 해가 서서히 기울며 노인의 집 안에도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고요의 흐름은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서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녁의 바람은 아침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이 마음을 여는 시간이었다면 저녁은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낮 동안 지나쳤던 감정과 생각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작은 피로도 있었으며 스쳐 지나간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단지 하루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사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평안한 삶은 특별한 사건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한 조각에서 시작된다. 그날의 아침처럼 마음을 돌이키고 한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가 드러나는 순간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노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고민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고요는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돌아가는 것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저녁의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자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고요를 깨닫는 것이지 고요만을 바라보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흔들림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흔들림도 고요의 일부임을 알았습니다.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마음도 흔들릴 때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 희미함 속에도 성실한 빛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빛을 보며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안한 노년의 삶은 고요한 아침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반복은 나를 새롭게 만든다. 그는 조용히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다시 오면 그는 또다시 한 생각을 놓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늙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늙음 속에서 마음이 깊어지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불 아래 그의 그림자는 천천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평안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가는 자리마다 피어난다. 아침마다 다시 시작되고 하루마다 다시 익어간다. 그렇게 하루의 문이 닫히고 또 새로운 아침을 향한 문이 고요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해지고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며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